안녕하세요. 영업사원 H입니다. 네, 연휴 휴가 기간에 이제 낮에 여유롭게 맑은 정신으로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님 자소서를 비롯해서 몇 가지 문의해 주신 점을 알아보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구독자님께서는 이제 31살이시고요. 이제 남성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 경험이 없으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지방대 학사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중남부 쪽에 명문대 석사를 나오셨습니다. 정치학 국제관계. 그러니까 원래는 취업을 할 그런 플랜이 아니라 이 학사, 그 다음에 석사, 박사로 이어지는 그런 패턴을 이제 목표로 하시다가 요즘에 좀 고민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어학은 이렇게 다 갖추셨습니다. 엄청 좋지는 않지만 이거 네, 토익 높으시죠? 네, 그래도 뭐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어학을 가지고 계시고 뭐 중국어랑 영어도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중국에서 학교도 나오셨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오픽 AL 이거는 굳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토스가 이렇게 있으신데 뭐 AL이니까 제가 듣기로 오픽이 좀 더 쉽다고 들었었습니다. 네, 시간 되시면 그냥 곧바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역 영어 이게 사실 기간이 좀 한정돼 있죠. 제가 예전에 쳤을 때는 뭐 2월, 9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아다리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성 공부를 조금씩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께서 문의하신 부분은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래는 공부를 하는 그런 이력인데 어떻게 해외 영업에 잘 연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이거는 사실 개개인마다 너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이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소서나 이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연결할 수 있을지.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당장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스스로가 좀 경험을 끄집어내서 다만 지금 좀 안 좋은 것은 일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이런 거 없어도 잘 자소서 버무려서 이렇게 쓰고 하다 보면은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겠죠. 하지만 요즘에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졌습니다. 체감상 난이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가 제가 취업했을 때 한 요 정도였으면 지금은 제가 보기엔 한 요 정도예요. 왜? due to 코로나. due to fucking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구독자님께서 나이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 인턴이나 뭐 연구직 계약직, 그다음에 뭐 연구소 쪽에 지금 이제 뭐 보시는 것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 길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길도 뭐 투트랙으로 하는 거죠. 이쪽 계속 공부하는 연구소나 이런 쪽으로 일하시는 것 플러스 해외업도 함께 제가 여기에 뭐 둘 중 하나로 몰빵하기에는 지금 약간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자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독자님께서 자소서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좀 어느 정도 읽어보고 같이 이걸 보시는 다른 구독자님들도 같이 읽어보는 입장으로서 딱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회사 입사 후에. 근데 도전하고 몰입하여 끝을 보다 이거는 구체적이지가 않죠. 끝을 보다. 구어체입니다. 너무 약간. 자, 스스로 좋아서 택했던 work는 곧 감사한 라이프 일부이기. 이 좀 표현이 이상해요. 소위 work and life balance 워라벨. 제가 항상 말하는 거죠. 워라벨. 크게 따지지 않고 성과를 낼 때까지 몰입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 솔직히 여기까지 필요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다가 말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고 work and life balance를 굳이 내가 얘기를 꺼낸다. 이거에 대한 내가 인식이 있다. 그럼 뽑는 사람 입장에선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 뭐 차도 있고 집도 있어. 근데 뭐 내 여자친구가 이건 잘 모르겠네. 근데 괜찮아. 나는 어차피 금전적인 거 생각하지 않아. 괜찮아. 그거 말고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라벨 90년생이 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현기증 날만 할 텐데 윗분들은. 근데 이 얘기를 굳이 꺼내서 이미지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보기엔 후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워라벨이라는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매일의 생업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싶기 때문에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매일의 생업에서 이런 거 제가 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정을 다할 수인을 택하여 도전합니다. 이게 상당히 수상적이죠. 난생 처음 트럼펫을 배워 4번의 도전 끝에 군악대 오디션에 합격하였고 새로운 전공을 유학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빨리 몰입해서 빨리 뭔가를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주신 것 같은데 직무와는 전혀 연관이 없죠. 자, 그러면서 이제 GS 글로벌, 그러니까 내가 도전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GS 글로벌의 도전 정신과 가치 선도 기업 비전은 저희 지향층과 일치합니다. 뭐 끊임없이 위기를, 이게 너무 구체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가치 선도 기업 비전, 뭐 이런 도전 정신, 다른 회사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삼성물산이나 LG상사는 없나요? 걔네들도 가지고 있겠죠. 홈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GS 글로벌에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내에 발표해야 되는 수준 업무에 통달하고 어떤 업무, 이윤 창출에 적극, 그게 어떤 식으로 이윤 창출을 얼마만큼 할 것입니까? 어떤 시장을 적어도 내가 공략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에 관심이 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제가 택한 길에서 끝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업 분석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러한 표현들은 위험합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싹 갈아엎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2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지원하신 직무와 관련한 본인만의 경쟁력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구조는 좋습니다. 구조는 좋아요. 구조는 좋은데 내용을 볼게요. 자, 학습 능력. 이거 좀 추상적이지 않나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학습 능력. 이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영업하는 제품의 정보를 내가 영업하는 제품에 이거 좀 이상하죠. 그냥 담당 제품이라고 하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요? 자, 대학원 과정까지 경영 및 국제 정치를 전공하며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훈련을 했고 이거 어떻게? how? 라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얘기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성실한 태도와 우수한 역량. 이게 결국 추상적인 말이죠. 인정받아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수혜하였습니다. 이것도 표현이 조금 근데 이것도 정작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00자죠? 500자에 이 세 가지 능력 다 때려박는 거 제가 보기에 절대 네이버예요. 그냥 하나를 쓰시든 하나 써도 제가 보기엔 바쁩니다. 2개 여기까지가 맥스. 그 다음에 글로벌 역량. 이 글로벌 역량 너무 추상적으로 왔어요. 자, 영어, 중국어를 실제 유창하게 소통하고 보고서도 작성해냅니다. 이면의 외국 문화 역시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어떻게 뭐 그런 관련 경험이 있는지. 자, 2만 개의 외국어 표현과 2,200여 개의 외국어 뉴스를 정리하면 매일 노력합니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하죠? 또한 새 학기에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 일단 외국어 역량, 영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타이드워러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흔해요. 그렇게 뭔가 유니크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요걸로 잡고 가시는 것도 좀 비추일 뿐더러 결국엔 이거는 내가 지금 일 경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련 경험이 아니라 지금 보고서 작성해냅니다. 이 표현도 좀 이상하고요. 외국 문화를 이해하면 어떤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지 그 경험을 써야 되는데 그냥 다 때려박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협업 경험에 대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연령, 국적의 구성원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팀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거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 경제 경영 연구회에서 이 학기 동안 학회장을 맡아 중국 관련 이슈 선정, 토론 및 번역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들과 함께 음악 봉사를 기획하며 재능 기부. 자, 그래요. 활동하신 건 있습니다. 자, 활동한 거에 대해서 썼으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동했는지, 예를 들어서 토론 및 번역 활동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협업이 필요했는데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원들의 협업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입사 후에 내가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겠다라는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들은 다 때려박는 거예요. 왜냐? 500자밖에 안 되는데 마음은 급해요.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 때려박는데 결국 알맹이는 없는 거죠. 욕심을 줄이시고, 제가 보기에는 경험 많으세요. 경험 많으시죠. 그 중에 어떤 거를 쓸지를 일단 먼저 결정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푸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최근 국내외 이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본인의 생각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중 경쟁에서 한국의 전략. 자, 현 상황 진단. 국제 정치는 미중이 선도하고 EU, 일본, 인도, 러시아 등의 강대국이 병존하는 약간 중국어 느낌이 좀 약간 있네요. 약간 뭐 일단 보겠습니다. 다극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패권국 사이에서 단순한 균형이나 편성 전략을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방법 궁금합니다. 강점 지키기. 한중 협력을 심화하되 반드시 한미 동맹에 기초해야 됩니다. 역사 이론으로 증명된 동맹을 구체적이지 않죠. 이것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얘기예요. 당연하죠. 자, 중국은 당연히 한국과 한미 관계를 떨어뜨리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안에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게끔요. 그래서 계속 그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드 갈등부터 계속 똑같은 갈등입니다. 아니면 미국한테 어떻게 좀 까고 싶지만 안 되니까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이슈 중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되는 방법 2. 소수의 검증된 새 파트너 모색. 인구와 외교 행태라는 명확한 기준. 중견국으로 검증된 소수의 국가들과 어떤 국가들? 자, 외부 환경이 산업의 위기로 다가올 때 기업은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히 배도 되는 방법. 너무 문과틱한 느낌입니다. 기업은 이거 좀 풀어서 쓰기보다 좀 더 압축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기존 강점을 지켜야 됩니다. 계약에 부합하도록 직무를 수행하며 기존 파트너십에서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소수의 새 파트. 제가 보기에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500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있어요 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마땅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최근 국내 이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제가 보기에 요거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미중, 이 G2에서 어떻게 이 한국이 살아남을 것인지 이 줄다리기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말고 제가 보기에 좀 더 미시적이면서, 이게 너무 거시적입니다. 좀 더 미시적이면서 좀 기업과 관련된 그런 이슈를 보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이 산업이 잘 뜨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뭐 산업 구체적인 수치로 어디에서 뭐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시장이 마켓 시어가 얼마 정도 커지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글쓰기가.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value number 1, solution provider의 정의를 지원자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어려운 자소서네요. 밸류 넘버원 솔루션 프로바이더. 이거 만든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이걸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되는 방법을 찾아 목적을 이루다. 이게 되는 방법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밸류 넘버원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프로바이더는 위기에서 되는 방법.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는 방법을 찾아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유학 당시 지도교수의 승인 아래 한국의 공공외교를 주제로 첫 심사를 통과했지만 정치적 민감성을 연유로 민감한 정치 상황으로 인하여 뭐 한중이겠죠. 한중의 민감한 정치 상황으로 인하여 뭐 결과가 뭐 번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유로 이건 좀 구어체죠. 자, 재심사 기회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침착하게 되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먼저 과거 평가자였던 학자를 찾아 연구생 가능한 주제의 자문을 구하였고 다음으로 언어 검수를 도와줄 동일 전공 중국인 학생 2명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빠른 판단과 실행으로 갑자기 자문을 구하고 검수를 도와줄 애들 해서 이 정치적인 민감한 상황 때문에 안 된 건데 통과했다? 네? 좀 약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상황. 이게 밸류 넘버 원 솔루션 프로바이더와 연관이 있을까요? 이거는 우선 구독자님께서 일단 일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에 한정되어 있어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와닿지 않아요. 이게 구체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 말고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동아리나 이런 거 교환 학생도 하셨었잖아요. 그 학교에서 이런 거 했을 때 뭔가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문제를 해결한 그러니까 어떤 걸 찾아서 그거 가지고 아이템을 선정해서 뭔가를 이룬 그런 경험이 없을까요? 약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소재는 이게 말려들 것 같아요. 나중에 행여나 뽑혀도 면접에서 말려들 것 같은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자님을 하나의 자동차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번 H experience를 이거 현대자동차 아닌가요? 현대자동차 자소서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대우자동차의 티코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보라색 티코는 하루도 빠짐없이 화물차가 질비한 산업단지의 큰 길을 달려가며 학교로 출근했습니다. 티코가 달려가면서 출근을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티코는 수단이고 운전하는 것은 출근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어 목적어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시 이미 중형차도 많이 보급되었지만 경차 티코는 크기를 탓하지 않고 묵묵히 큰 길에 나서며 성실하게 우리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제 삶도 늘 성실함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악기를 전혀 다룰 줄 모르던 대학 시절 휴학을 하고 1년간 트럼펫을 배우며 군악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마추어의 실력으로 오디션에 잘 연주해내기 쉽지 않고 3번이나 탈락했지만 꾸준한 연습을 토대로 결국 4번째 오디션에서는 합격하였습니다. 음악 전공자들과 함께 군악대에서 복무하면서 어느덧 행사를 잘 수행한 거죠. 음악을 하면서 오히려 학업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이에 저녁 이후 늘 성실히 공부하여 교내 성적 우수 장학금을 2회 수상하고 포항시 장학생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상하이 교통대라고 가진 거군요. 꾸준하다면 곧 전문성이 쌓인다고 믿습니다. H experience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턴십인 건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자소서는 저도 직접 접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요 오디션도 있고 요 장학금을 받으면서 중국 상하이交通大学로 가게 된 그런 과정. 크게 보면은 뭐 이 첫 번째 거가 두 번째 거로 나눠 있잖아요. 저는 뭐가 더 끌리냐면 이거는 근데 단순히 저희의 의견입니다. 전 제가 보기에 요게 좀 더 이걸 어떻게 이루게 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약간의 플러스 알파 살짝의 그런 MSG도 넣으면서 이거를 좀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입사 후 보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적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구독자님께서 제가 보기에 욕심을 좀 버리셔야 돼요. 소재는 많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거 하나를 택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지원자님께서 본 분야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서술해 주십시오. 글로벌 역량 이거 위험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 글로벌 역량에 대해서 관련돼서 이제 풀어 쓴 게 있어요. 하다못해 현대자동차나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데는 글로벌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도 얘기를 하거나 자기가 가진 글로벌 역량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제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요 세부적인. 자, 그 다음에 해외 영업 및 서비스 분야죠. 네. 유창한 외국어 원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안 적어주셔도 돼요. 왜냐면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구독자들이 대부분 구독자들이 구독자 아니라 이제 지원자들이 해외 영업을 지원할 정도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거 언제 면접할 때 영어나 중국어 시키겠죠. 그때 다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뭐 어학 점수 뭐 이런 거 보면요. 자, 해외 시장 전반에 대한 지식 등 모두 요구되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암기 카드 소프트웨어를 외국어 표현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2만 개. 또한 2,200여 개의 외국어 뉴스를 읽고 스크랩 해왔습니다. 실제로 영어 및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중국어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외국어로 승부를 보고 싶다. 이러면 메리트가 왜 안 되냐면 통번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다 능력. 중국 시장에서 내가 해외 영업 사원을 뽑는데 회사 입장에서 공채예요. 근데 이 공채 사람들보다 그냥 조선족 사람들 쓰는 게 훨씬 더 중국어라든지 이런 거 쓰기 편합니다. 아니면 그냥 계약직으로 쓸 때도 있어요. 현지 채용이라든지. 그럼 그 관련은 그냥 이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공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과연 어학에 있어서 맞다이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근데 왜 그러면 왜 뽑을까? 다른 역량이 있어서입니다. 종합적으로 매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근데 그 역량은 각자마다 다른 역량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끌림 당하기 때문에 뽑는 것이지 단순히 언어 가지고만 뽑는다면 현지 채용하면 훨씬 더 뭐 굳이 공채 정규직으로 뽑아서 몇십 년 동안 돈 줄 필요도 없고 훨씬 더 싸고 계약직으로 하면 그냥 뭐 몇 년 쓰다가 또 바꾸면 되고 이런 거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잔인하지만. 그래서 이 외국어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기본적인 여러 역량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좀 더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본인의 장점 혹은 직무 역량. 자, 석박사 과정이신 경우 연구 경력 및 세부 전공 중심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라고 돼 있죠.
제가 보기에 이걸 쓰는 이유는 대부분은 뭐 사실 이과 이공계를 겨냥한 말인 것 같긴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해결하는 해업자 문제를 주어진 문제만큼은 이거 좀 이상한데. 근데 이거 좀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것도. 자, 중국어로 석사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난관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뭐한 상황에서 뭘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다 집약되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풀어주면 되고요. 자, 오랜 시간을 할애하여 얼마만큼 오랜 시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공공 외교를 주제로 초고를 작성하고 논문 심사의 첫 단계를 통과하였으나 추후 정치적 민감성을 이거 좀 이상합니다. 네, 그다음에 연구를 지속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이네요. 아까 전에. 지도교사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고 이때 좌절하지 않고 지도교수 및 동료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많은 대화를 나누는지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선정했는지에 대해서가 없어요. 네. 결국 회사도 함께 살아가는 조직이고 공존의 본질은 어디든 이런 말이 약간 조금 한국적이지 않습니다. 공존하자. 그 다음에 기업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구독자님께서도 다양한 합격 자소서들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기업들이 자주 쓰는 용어라든지 뭐 하다못해 신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기업에서 쓰는 그 보고체가 있고 꼭 거기까지 따라야 된다는 아니지만 너무 약간 너무 문어체 쪽으로 그냥 문학적으로 너무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단어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다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런 것들밖에 할 수 없겠어요. 자, 어휘 표현 이런 것 좀 고치기.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 표현, 추상적인. 근데 그게 추상적인 거 없애고 구체적으로 만들려면 내가 그 경험을 좀 더 포커싱 해가지고 잘 다뤄봐야 되겠죠. 더 상세하게 풀어나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게 일단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면서 나의 역량이 과연 해외영어가 맞나? 그러면 연결이 되죠. 내가 이런 이력이 있어.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난 이런 역량이 있어서 이걸 풀어냈는데 이게 해외영어에 적합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외국어 단순 이런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 플러스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함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추가적인 그런 질문거리가 있으실 경우에 언제든지 말해주시면 제가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너무 이제 취업이 힘들고 다 뭐 대부분 저희 세대가 이제 참 힘들죠. 네, 이 대학교 가기도 힘들었고 베이비붐 세대라서 91년생, 92년생, 93년 이 언저리 그리고 저는 군대 가기도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취업하기도 힘들고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집 사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든 세대예요.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좀 다시 다듬으셔가지고 이 투트랙 하신 다음에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꼭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